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의 입담이 연일 화제입니다. 어제는요, 미국 방송에서 헐리우드를 동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헐리우드에 가는 건 미국에 사는 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도 이어졌죠. 솔직하면서도 위트와 한방이 있는 입담, 이런 능력 지금 부러워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기사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인 얘기가 좀 실려 있네요, 일면에요. 코인 투자 직장인 절반 이상이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회사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요, 이 투자자의 67%는 6개월이 안 된 초보다. 이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위에 그래프 잠깐 볼까요? 가상화폐 투자 손익 여부를 물어봤는데 손실이 52.5, 수익이 47.5. 손해본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은 얼마나 되나? 절반 가까이가 6개월이 채 안 됐다. 최근에 한 것이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이건희의 선물, 기부 역사 새로 쓰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삼성가의 상속세 납부 계획 그리고 기부 계획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삼성일가 유산 26조 그리고 상속세는 12조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국보급 미술품 등 2만 3천여 점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미술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감염병, 소아암 등 이런 지원에 1조를 기부한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이건희 전 회장 생전에 사회 공헌 이런 걸 강조했다. 이런 내용까지 실려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먼저 큰 제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정진석, 추기경, 선종. 여기에 이제 추모 물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간 주는 게 진정한 희생이다. 마지막 당부가 이거였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사진, 지금 보면은 참 추모하는 사진까지 좀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백신 얘기가 실려 있고요.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는요, 2주간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내다 5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받으시고 해외 나갔다가 들어올 경우에는 국내에서 2주간 격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 밀접 접촉을 했을 경우에도 자가격리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많이 맞도록 하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기의 상속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그리고 그 삼성 일가들의 상속 지금 진행되는 거거든요. 어제 계획이 발표했는데 금액상으로 보면은 국내 단연 가장 많은 액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액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고해성사입니다. 누가 고해성사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고해성사를 하라고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목소리인데요. 검증이 이제 시작이 된 건가요? 이런 기사가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권장한다. 그리고 자제하라. 똑같은 현상을 놓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여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대통령의 사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를 놓고 반응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얘기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삼성가의 상속세 납부 그리고 기부 계획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워낙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어요. 삼성가 상속세는 12조 원대 신고 그리고요. 이건희 컬렉션은 기증 예술작품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두 가지 큰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 유산 26조 원대로 추산이 되고 있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에 감염병 의료 분야에 7천억 원, 소암 등 치료에 3천억 원, 합해서 1조 정도가 의료 관련 분야로 가는 겁니다. 기부입니다. 그리고요, 2만 3천여 점의 예술작품. 금액으로 치면은 최소 1조, 뭐 한 2조 가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26조의 유산 상속이죠. 그중에서 상속세가 12조, 그다음에 기부, 의료 분야 기부 1조, 그리고 예술작품 최대한 2조 정도 하면 15조 정도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다음은 이 예술작품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그림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책에서 봤던 것 같은 그림들이 등장합니다. 지금요. 그만큼 굉장히 가치 있는 그림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 보면 모네, 수련이 있는 연못. 굉장히 유명한 그림 아닙니까? 이거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정선 인왕 제색도. 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 아닙니까? 이런 그림은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김한기, 여인들과 항아리, 그리고 이중섭의 황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동 보살 3종 입상, 국보입니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예술작품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증이 된다는 겁니다. 자, 큰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겠다. 이건희 유산 국민의 컬렉션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내용들인지 돼 있는데요. 일단 2만 3천여 점입니다. 이 숫자상으로는요. 여기 보시면 1980년대부터 국보 수집을 추진했다. 그리고 한 번 사면은 단 40년간 단 한 번도 되판 적이 없었다. 그래서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장기간 보유입니다. 여기 보면 뭐 국보급 예술작품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6월부터 전시, 그다음에 현대미술관에서는 8월부터 관람객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각각 박물관, 미술관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검에서 조세 포탈로 문제가 된 차명 계좌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 신탁을 한 것으로 이번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께서는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고 이건희 회장님의 유족 측에서는 유산 상속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총 2만 3천여 점의 문화재 및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사랑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라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별도의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해 준 유족의 뜻을 높이 평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뭐 장관이 깊은 감사한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작품들이 많이 포함이 됐어요. 자, 예술 작품의 기증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유도 있을 겁니다. 어떤 걸까요? 이번에 이건희 회장 상속 신고를 하면서 예. 상속세가 뭐 12조가 조금 넘어요. 예. 또 감염병이나 소아암 예. 뭐 이런 데 한 1조 정도 했어요. 제일 의미가 있는 게 예. 저는 기부 쪽입니다. 어. 상속세는 어차피 뭐 60% 정도는 내게 돼 있어요, 세법에. 예. 그럼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예. 다만 이제 기부를 소아암이나 전염병 병원 감염병, 세우는데 예. 뭐 1조 정도 기부하고 예. 제일 어떻게 보면 이번에 뜻깊은 게 그림 2만 3천 점 정도를 예. 기증한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면 세계의 기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규모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 큰 기부가 없죠.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상속세 절감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예술품도 이제 상속 재산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 다른 상속 재산하고 달라서 예. 국보급이나 뭐 지적 문화재 뭐 이런 거 한 60점 정도 되거든요. 예. 값어치가 엄청난 거. 이거는 상속세를 원래 안 내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가문이 저는 록펠러 가문 못지않게 이번에 사회에 큰 공헌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런 많은 기부를 하면서 예. 자체적으로 리움 박물관도 미술관도 있고 포함 미술관도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관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중앙박물관이 한 거. 국립현대미술관이 우리 얼마나 소장품이 없냐면 피카소 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네, 저기 덕수궁에도 있고 과천에도 있고 나눠져 있어가지고 예. 국립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좀 뭔가 작품이 많아야 된다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번에 2만 3천 권 그리고 지방에 예를 들면 지방에도 미술관이 많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중섭 미술관 이런데 이중섭 그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중섭 그림의 소 그것도 이번에 글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문화에 크게 공헌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통큰 결단한 배경은 예. 저거를 감정가로 하면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세금을 물납으로 하면 그게 많이 아마 치지는 못할 거예요. 저게 감정가로 보통 뭐 한 2조 정도 1조에서 2조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시가로 따지면 한 2조 5천억이라고 하거든요. 저게 경매로 하면은 한 5조 정도 이상이 된다고 가격 해요.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가치가 예. 뭐 김홍도 인왕제색도 같은 거 가치가 끝이 없잖아요. 글쎄요. 가치를 매길 수 있을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건희 회장도 예. 그림을 사면서 야 돈은 따지지 마. 최고가를 불러서 사. 그래가지고 국보급을 산 거죠. 40년간 매도는 하나도 안 하고 사들이기만 했죠. 그러니까 아마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그 이건희 회장의 뜻이 문화 보국이라는 뜻도 있고 어설프게 뭐 감정해서 물납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국가를 위해서 통 크게 한번 하겠다. 뭐 이런 좋은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서 예. 우리 정부에서도 그냥 넙죽 받지만 말고 그 뉴욕 시립박물관 이런 데는 그 록펠러 그 집안에서 받은 거 한 2조 상당 그림 전시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건희 회장의 이름을 어느 정도는 좀 남겨주는 것도 어떤 예. 뭐 이게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건가?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넙죽 받아서 그냥 싹 예, 입 닦지 예. 말고 예. 그렇게 해야지 아마 다른 재벌들도 다른 기업들도 우리가 기부하는 게 이게 계속 릴레이처럼 예.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번에 이건희 회장 상속 문제 또 정진석 그 추기경이 예. 그 800만 원 통장 있는 것까지 기부하고 예. 강마까지도 기증하고 떠나셨잖아요. 이런 사후에 상속하는 문화가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박장희 교수님. 저는 기증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해주셨는데 예.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보고 싶어요. 예, 말씀하세요. 삼성가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3대에 걸쳐서 밀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숙제. 그렇죠. 이병철 선대회장과 이건희 전 회장의 재산 상속 과정에서 에버랜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위 그룹에 대한 편법 승계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게. 수십 년 전에 밀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편법으로 그 상속세를 내지 않고 그룹을 승계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삼성가가 예. 3대 승계 과정에서 이번에 그 밀린 숙제를 이번에 풀고 가는 첫 출발점으로 봐야 된다. 숙제를 지금 하는 거다. 그렇죠. 삼성이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예. 공과 과가 다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과 중에서 핵심이
재산에 대한 편법, 불법 승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번 이런 문화재 예. 이 기증을 통해서 예. 풀어가는 첫 출발로 본다면 예. 뭐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삼성가의 이번 결정은 굉장히 잘한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예. 그거는 이전에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전 선대회장에게 재산을 예. 물려받을 때 했어야 될 과제였다. 뒤늦게 풀었지만 어쨌든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세기의 기증이다. 그리고 과거의 숙제를 지금 하는 거다. 두 분 평가 들으셨죠? 약간 좀 결이 다르지만 아무튼 엄청난 규모입니다. 규모 자체로 봐서는요, 지금. 자, 다음은 상속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삼성 상속세 12조. 정확하게는 12조가 좀 넘어요. 근데 뭐 조 단위로만 자른 겁니다, 지금 금액을. 작년 국내 전체 상속세의 3배를 넘는다. 엄청난 규모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보유 주식, 고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이 19조인데 상속세만 11조, 그리고 뭐 다른 부동산 관련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12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속세를 이 유족들이 내야 되잖아요. 예금, 배당금, 그리고 대출로 재원을 마련했다. 5년간 2조씩 6차례 분납 계획이다. 그러니까 곧 이어서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일단 1차를 내고 그 향후 5년 동안 5번을 더 낸다. 이렇게 좀 분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혹시 유족들이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내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는 거죠. 계열사 지분 매각은 고려 안 한다. 이런 얘기까지 설명돼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상속세 12조, 스티브 잡스의 4배, 이 정도면 세계 최고다. 그리고 상당액은 대출을 통해서 마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달 말까지 납부하는 1차분이 2조쯤 된다고 합니다. 자, 이부진, 이서연 자매 대출을 했는데 뭐 애를 먹은 듯 뭐 이런 얘기까지 취재를 통해서 적혀 있어요. 유족들은 뭐 납부는 의무이자 보국이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근택 전 부위원장. 국내는 뭐 단연 최고액이고요.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금액이 아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된 거죠? 이 상속세는요? 지금 뭐 나오는 것처럼 저희 기사에도 보면 1년에 우리 상속세로 받는 게 3조 9천억이라 그래요. 4조 예. 정도인데 우리나라 그거 전체에서 나오는 전체 상속세. 네, 그거보다 그게 몇 배가 되잖아요. 어.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50%고요. 거기에 예.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으면 20%. 그거에 20%가 붙으니까 60%가 되는 것이고. 아, 그럼 다 합하면 60%가 그렇죠. 되네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자진 납부하면 한 3% 깎아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건 주식 관련 상속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최대 거네요. 주주인 경우.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19조에 한 50%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11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박 교수님 의견에 좀 동의하는 게 사실은 이건희 회장이 그거를 이병철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낸 게 얼마 안 돼요. 176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당시 어찌 보면 이제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가 이게 몇 년 갔잖아요. 몇 년 갔던 게 결국은 예. 그 상속을 어찌 보면 상속세를 좀 덜 내고 상속 받아볼까 이 고민이었잖아요. 아.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재용 부회장도 그 시도는 많이 했다고 봐요. 우리가 삼성 바이오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작이라든지 다 그게 그거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승인 받아가지고 나중에 상속세를 좀 덜 낼 생각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터지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동안 아마 병원에 오래 누워 계셨던 것도 예. 그 방법을 많이 고민했다고 봐요. 그 사이에 이런 그렇죠. 상속에 대한 어떤 고민이 방법을 많았을 고민했을 것이다.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 아까 지금 미술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미술품 지난번에 간송미술관 그 후손들이 경매에 예. 붙였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얘기 나왔었거든요. 미술품을 물납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은 물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금화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예. 이제 물납을 하게 되면 미술품도 물납을 해달라는 식의 뭐 입법 시도도 있었고 이것도 계속 작년부터 논쟁이 됐었거든요. 근데 원래 상속세 신고 기간은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마지막 달까지니까 이달 말까지예요. 그 사이에 한 6개월 동안 계속 뭐 이걸 미술품 물납을 할 수 있을지 하는 예. 시도가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게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서 안 된다는 게 결국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거의 50% 내느니 예. 차라리 뭐 증여하는 게 기부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봐서 예. 사실은 그 전에 뭐 이병철 이건희 넘어올 때나 이건희 지금 이재용 넘어올 때도 사실은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한 13조 정도 됩니다. 현재 예. 갖고 있는 게 지금 예. 삼남매 갖고 있는 게 요 과정도 사실 어찌 보면 약간 좀 편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속세가 50% 60%로 되는 게 또 너무 비싸지 않느냐 얘기도 있지만 예. 그 전에 이렇게 넘겨왔을 때 큰 세금을 안 낸 거 보면 예. 이 상속세를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너무 많다. 이 여론은 아직까지는 조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부가 뭐 깎아줄 수는 없어요. 뭐 정해진 대로 법에 돼 가는 있는 겁니다, 거니까 그렇죠. 지금요. 예, 이윤석 전 최고위원. 저는 결국 상속을 할 때 보면은 경영권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결국엔 어떤 기업이든지 상속받으면서 재산이 줄어드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경영권을 잃어버리는 건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다 이제 뭐 보통주와 우선주 정도만 있고 의결권은 사실상 보통주에 한 개씩밖에 부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주식의 매각을 통해 가지고 이 상속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아까 현근택 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 다른 회사를 차려 가지고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편법 상속의 문제들이 뭐 회장이 나이가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 나와요. 모든 기업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회피 본능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예. 대신 어쨌든 상속세로서 부를 포기하는 것은 적극 권장하되 경영권은 최대한 어쨌든 지킬 수 있는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차등 의결권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미국의 특히 IT 기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예.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아니면 CEO나 아니면 그 경영자의 판단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분을 팔고도 아니면 투자를 받으면서도 희석되지 않는 의결권을 갖는 것을 상당히 예. 권장하고 있거든요. 차등의 걸 갖게 되면은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주식이 1%밖에 없다 하더라도 예. 주식에 따라 가지고 30배 의결권을 가졌으면은 아. 30% 의결권을 가진 것이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자금 조달과 경영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례로 이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이제 하고 있는 쿠팡이라는 회사도 미국 시장에 가면서 물론 한국 시장에 저평가받는 것도 우려한 것이 있지만은 예. 실제로 쿠팡 이제 사장인 김범석 씨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해 29배의 의결권을 지금 인정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IT 기업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워렌 버핏의 버크셔 소의 이런 것들도 예. 전부 다 지금 차등 의결권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은 기업을 크게 일으킨 사람들에게는 예. 대를 이어가지고 강제된 어쨌든 불법 또는 강제된 편법들이 저는 존재하거든요. 저는 물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30대 1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경영권을 지키면서 국가의 기꺼운 마음으로 이제 그 상속세 낼 수 있는 예. 그런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이 그동안 이 내용에서. 그래도 어제 이제 이런 뭐랄까요 발표가 좀 정리돼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지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지분 가치가 한 19조 원 정도 되고 그와 관련된 상속세만 11조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지분이 상속이 되는 겁니다. 자 상속세 전공법 택한 삼성가 핵심 지분은 이재용 여기에 몰아줄 듯하다. 뭐 이런 전망이에요. 어제 사실은 발표를 하면서 브리핑이 없었어요. 보도자료만 나왔는데 그리고 그 보도자료에는 이 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아들인 이재용에게 몰아줄 듯하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9조 상당 삼성 지분 어떻게 배분될까? 이게 향후 이제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경제계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사예요, 지금요. 삼성전자 지분 4.18%의 향방, 이게 또 가장 관심사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0.7%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미하니까 이 4.18%를 어떻게, 아니 다 가는 건가? 아닌가?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단독 상속을 받으면 3대 주주에 올라서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분 구조도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었던 이 삼성 기업들의 지분들이 여기 보세요. 그냥 쭉 보시면 삼성전자 4.18% 갖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 지분들 꽤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합해서 19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 상속 대상은 여기 가족, 유족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갈 것인가죠, 지금. 근데 지금 아까 앞선 기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중돼서 지분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 기업들 고루고루 갖고 있죠. 여기 보면 전 이 두 딸인데요. 뭐 몇몇 기업 지분으로 좀 한정돼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지분 구조가 돼 있습니다. 자, 윤영걸 대표님. 네. 지분이 어떻게 정리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어제 삼성그룹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아, 싸우면 올라가고요. 예. 안 싸우면 떨어집니다. 그럼 안 싸운다. 안 싸운다는 얘기죠. 아, 이미 대충 가닥 그렇죠. 잡았다. 어제 왜 발표 안 했겠어요? 미술품이나 사회공헌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잖아요. 아, 또 지분 얘기만 너무 그렇죠. 하면. 지분 얘기는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분 얘기를. 국민들의 여기로. 관심은 그거죠. 투자자들 관심도 그거고. 그래서 이 미망인 홍라희 여사는 1.5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은 1씩 갖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9로 따지면 예. 9분의 3은 홍라희 여사가 갖고 나머지 9분의 2씩은 자식들이 가져서 9분의 9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제일 핵심 회사는 사실 삼성전자 아니겠어요? 예. 과거 3만 원짜리 외환위기 때 3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은 액면분할 전으로 따지면 한 42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올랐는데 마침 이재용 부회장이 예. 삼성전자 지분이 0.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회장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삼성물산이거든요. 예. 17.3%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삼성물산이 또 삼성생명을 갖고 있고 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자녀들의 지분을 예. 삼성전자로 좀 몰아주고 또 그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삼성물산이나 특히 삼성생명 예. 이런 쪽은 다른 형제들이 좀 공동 지분을 좀 많이 하지 않겠느냐. 지금 뭐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높이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삼성그룹의 제일 핵심은 삼성전자잖아요. 좀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이 붙어 있고 예. 하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좀 몰아주고 나머지 형제들이나 홍라희 여사는 뭐 삼성생명이나 이쪽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니냐.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어느 정도 타결을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조용하다. 그러니까 어제 주식시장이 미리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 좀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게 그동안에 지금 이재용 회장이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이건희 회장께서 살아계실 때 사전에 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했으면 살아 계셨을 때 증여도 하고 사회공헌도 하고 예. 록펠러처럼 록펠러는 예. 53살부터 해서 90대까지 한 40년간 사회공헌했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 하다 보니까 저런 좀 어려운 문제가 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 전쟁이 붙었는데 예. 저거 세금 내고 저 형제간에 나누다 보면은 투자할 자금이 좀 부족한 거죠. 예.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현구택 전 부위원장. 짧게 얘기하면 아마 가장 쟁점은 홍라희 여사가 갖고 있는 9분의 3 아까 말씀드린 그 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자식 셋은 아마 9분의 2씩 가는 거는 정해져 있을 거예요. 예. 어느 회사로 몰아줄지는 제가 보기에 뭐 자기들끼리 정하겠지만 뭐 삼성전자는 이재용 쪽으로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지분을 받았다가 예. 나중에 본인이 또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상속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저거를 아들한테 몰아주든지 포기하고 그러면 상속을 2번 내지는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다 줘버리면 또 본인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 실제로는 이재용한테 저 9분의 3이 있는 그 0.9%의 삼성전자 지분을 주면서 예. 본인의 영향력을 갖고 있을까? 예. 요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요것도 관심이 관심사 중에 하나로 그렇죠. 보인다는 네. 거네요. 아무튼 조만간 나오겠죠. 뭐 공개를 할 겁니다. 이 부분도. 자, 다음은요. 삼성과 관련된 마지막 주제입니다. 사면 관련 얘기가 꽤 최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에서 이재용 부회장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뭐 사면 얘기 좀 해요. 지금요. 그 얘기도 있습니다. 역대급 사회 환원 사면론에 힘을 신다.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기증하고 뭐 기부하고 이런 모습이 사면론에 조금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입니다. 재계에서는 지금 이 제안을 좀 했죠. 사면 필요하다고. 뭐 그러나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아니다. 뭐 이쪽에 이제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여당에서 나오는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저도 뭐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근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사법적인 문제와 이 백신 문제가 등가가 되는 문제냐. 죄를 짓고 이제 감옥에 계신 분을 소위 말해서 백신 구해온다고 이걸 사면해 줄 거냐라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원칙을
흐트리지 말고 좀 차분하게 지나고 나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용 사면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그건 좀 민감하니까.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민감하니까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재계에서는 뭐 사면 요청 필요하다고 요청도 했고요. 또 반대 목소리도 뭐 있습니다, 지금요.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박찬환 교수님 두 분께 질문 똑같은 걸 드릴게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전 기본적으로 백신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백신은 지금 국가 간 외교로 다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기업인들의 역할은 참 미비해 보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이번에 사회의 환원 때문에 전체적인 그 이재용 그 부회장과 삼성 일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면이냐 뭐 이런 것을 검토하기보다도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형기의 상당분을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석방을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석방 제도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전혀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모범적으로 수용 생활을 하고 있을 테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가석방 정도는 조기에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찬환 교수님께서는 뭐 사면, 뭐 가석방 의견을 주시죠.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사면은 무조건 안 됩니다. 재벌 특권. 왜 지금 시대의 화두가 공정이라고 그러면서 재벌들에게만 그 사면에 특권을 사용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새롭게 보는 게 이재용 전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감옥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즉 사면 논의에 대해서 본인이 삼성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즉 삼성의 이재용 리더십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니까 그 못한 거에 대한 처벌을 다 받겠다. 그렇게 하고 털고 나오면은 이거야말로 삼성그룹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탄탄한 저는 리더십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사면 이야기가 저는 나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삼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뭐 형기를 어느 정도 거의 다 채웠을 때쯤 뭐 가석방이 된다면은 그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먼저 정규택 전 위원께 가석방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이제 3분의 권한은 일단 법무부 장관한테 있고요. 그다음에 형기 3분의 1 이상 채우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실무상으로는 한 50에서 70%를 채우면은 심사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좀 개전 예정이 현저하다. 그러니까 수용 생활을 잘했다 이런 경우인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딱 50% 채웠습니다. 2년 6개월 형 받았는데 1년 한 3개월 정도 살았어요. 앞으로 한 1년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건은 되는 거죠. 50% 정도 살았으니까. 근데 결국은 아마 국민 여론이 많이 좌우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뭐 사면 찬성 여론도 많잖아요. 그럼 이제 가석방은 또 혼자만 이렇게 딱 해주는 경우 많지 않아요. 같이 또 여러 그렇죠. 명 같이 다른 하는 사람과.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마 형평성 이런 게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유영건 대표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 사면 얘기 나올 때 두 가지 기준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국민 공감대, 하나는 국민 통합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공감대 통합 플러스 저는 하나가 기준이 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국익.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 흔들면서 이게 전략 무기라고 전략 물자라고 흔들었잖아요. 그 싸움이 말 편자에 그 못하고 똑같아요, 반도체가. 그 싸움의 총사령관이 그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가둬놓고 어떻게 반도체 전쟁을 해요? 중국이 지금 대만을 왜 공격 못 하겠습니까? TSMC라고 대만에 그 반도체 회사 큰 데가 있는데 그거 중국이 의존해요. 그러니까 못 건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백신 얻고 모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은 지금 반도체가 어느 전략 물자보다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용 부회장 더 이상 가두지 말고 빨리 풀어줘서 국가에 의해서 헌신하게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뭐 꽤 며칠 사이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뭐 이런 데 의견 표명들이 좀 있었고요. 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